최종 합격자를 1900명 가까이 배출하며 느낀 자기소개서 면접 팁 두 번째로 지원자들의 역량과 기관 사업 및 산업에 대한 관심도 준비하는 방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공공기관은 왜 여러분의 역량과 기관에 대한 관심도 혹은 기관이 속한 산업에 대한 관심도를 확인하는 걸까요? 첫 번째, 역량 차원에서 조금이라도 능력이 뛰어나거나 우리 기관에 필요한 능력 혹은 지원 직무에 필요한 능력을 가진 지원자를 선호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능력 좋은 사람을 싫어할 기업은 없겠죠. 물론 자신의 능력을 지나치게 뽐내거나 능력이 다소 떨어지는 지원자를 무시하는 그런 인성을 가진 지원자를 선발해서는 안 되겠지만, 회사는 기본적으로 신입사원 수준에서 조금이라도 더 전문성을 가진 지원자를 선발하기 위해 노력하는데요. 또한 회사는 지원기관의 사업이나 혹은 기관이 속한 산업군에 대한 관심도가 높은 지원자를 선호합니다. 지원기관이 수행하는 사업이나 기관의 역할, 기관이 속한 산업군에 대해 많이 알고 있는 지원자가 있으면 기관 입장에서는 이 지원자가 입사 후 업무 적응도 잘할 것이다 라고 추측할 수 있고, 기관에 대한 로열티가 높다고 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지원자는 퇴직에 대한 리스크도 낮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회사에 대한 로열티를 매우 중요하게 보는 기업들도 있습니다. 따라서 역량 및 기관 사업과 산업에 대한 관심도는 채용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로 역량 관련 질문에 대비하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우선 자기소개서와 면접에서 역량이라는 단어는 전문성 그리고 강점이라는 단어와 같은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따라서 역량 따로, 전문성 따로, 강점 따로 구분해서 정리하시지 않으셔도 되는데요. 가끔 이걸 혼동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역량에는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내가 보유한 능력 중 가장 뛰어난 능력이어야 하고 지원 직무가 담당하는 업무에 활용될 수 있는 능력이어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다만 많은 지원자분들하고 대화를 해보면 역량의 조건은 어렴풋이라도 알고 계시는데 어떤 방법으로 역량을 선정해야 하는지, 무엇을 역량으로 해야 하는지를 어려워하시더라고요. 역량을 선정할 때 참고가 될 수 있는 기준 두 가지를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지원한 회사를 기준으로 내가 입사 후 담당하게 될 업무에 가장 필요한 능력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시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행정직은 건강보험제도의 다양한 사업이나 규정을 다양한 고객분들에게 안내해야 합니다. 고객의 연령대나 소득, 직장 유무, 거주 지역, 건강 상태, 치료나 진료 이력 유무 등에 따라서 적용되는 사업이나 규정이 달라지기 때문인데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여러 시범사업도 운영하고 있어서 알아야 하는 정보도 많고 복잡하며 적용이 되는 케이스도 각각 고객에 따라 다른데요. 그렇기 때문에 다양하고 변화하는 제도들을 틀리지 않게 안내할 수 있는 미리미리 준비하는 준비성이나, 사업이나 규정이 바뀌었다면 바뀐 이유와 목적을 파악하고 변화된 대상의 민원을 미리 예측하는 분석력, 복잡한 제도를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는 능력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예시를 더 들어보겠습니다. 철도공기업의 차량을 점검하는 차량직은 안전한 운행을 위해 기차를 주기적으로 점검해야겠죠. 매일 루틴하게 하는 점검부터 주 단위, 월 단위, 분기 단위, 연 단위로 하는 점검도 있겠고, 계절이 바뀌거나 부품 교체 연한이 임박했을 때와 같이 특정 이슈가 있을 때 점검하는 경우도 있겠죠. 고장이 나기 전에 미리미리 점검하는 것이 주 업무이다 보니 사소한 변화도 빠르게 파악하는 관찰력, 이전과 다른 문제나 상황이 발생했을 때 빠르게 문제의 원인을 발견해서 해결책을 찾아내는 원인 분석 능력, 정해진 규정을 누가 보지 않더라도 늘 철두철미하게 준수하는 태도 등이 필요하다고 추측됩니다. 이렇게 지원 직무가 담당하게 될 업무를 살펴보고 그 업무에 필요한 능력 중 여러분의 경험으로 증명할 수 있는 역량을 선정하는 것이 첫 번째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나를 기준으로 역량을 선정하는 방법입니다. 요약하자면 내가 보유한 능력 중 가장 뛰어난 능력을 생각해 보는 건데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 중 가장 난이도가 어려웠었던 경험에서 역량을 끄집어내거나, 주어진 업무나 과제를 수행할 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관이나 태도, 나만의 업무 습관을 역량으로 활용하거나, 주변 사람들에게 주로 칭찬받았던 점을 역량으로 활용해보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기계공학과 학생이 가장 힘든 프로젝트로 전동이동장치를 제작하는 프로젝트를 했다면 모터나 감속기, 배터리, 프레임 등을 설계해서 안전하게 구동이 되는 이동장치를 제작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이 경험을 통해 설계를 꼼꼼하게 검토하는 혹은 기획하는 역량, 그리고 구조적으로 사고하는 능력을 도출할 수도 있겠죠.
한 가지의 예시를 더 들어본다면 내가 어떤 업무를 담당했을 때 주변 사람들에게 너가 한 일은 믿고 맡길 수 있다라는 칭찬을 주로 들으셨다면 내가 하는 일을 늘 완벽하게 수행하기 위해 노력했던 점을 고민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한 고민을 바탕으로 오류를 끊임없이 검토해서 최소화하는 능력, 주인의식 등을 역량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역량이라는 게 엄청나게 특별하고 전문적이어야 하는 건 아닙니다. 신입사원 채용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어야 하며 다른 지원자보다 조금이나마 자신 있는 능력이라면 충분하기 때문에 너무 대단한 능력을 선정하시려고 부담 갖지 마시고 여러분만의 역량은 무엇인지 입사 후 담당하게 될 업무와 여러분이 보유하고 계신 대표적인 경험을 기반으로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기관이 수행하는 사업과 기관이 속한 산업에 대한 관심도를 어필하는 방법 알려드릴 텐데요. 그 방법은 바로 한 가지를 자세히 조사 및 분석하시라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취준생분들이 기업 분석하실 때는 여러 사업을 넓고 얕게 조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내가 모르는 걸 혹시나 물어보면 어떡하지라는 불안감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하지만 실제 면접에서는 지원자가 자기소개서에 작성했거나 면접 답변에서 언급을 먼저 했다거나 혹은 정말 간혹가다 기관이 진행하는 사업 중에 너무나도 중요한 사업인 경우를 제외하고서는 면접관분들이 먼저 특정 사업을 콕 집어서 이 사업에 대해서 아시나요? 라고 물어보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대부분은 개방형으로 우리 회사 사업 중 가장 관심 있는 사업, 면접을 준비하면서 어떤 것을 알게 되었나요? 라는 식으로 질문을 하시는데요. 면접은 객관식이나 퀴즈처럼 정답을 맞히거나 미션처럼 A 사업을 말하면 100점, B 사업을 말하면 80점, 특정 키워드를 말하면 가산점을 주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서술형 문제처럼 얼마나 깊이 있게 얼마나 질문에 부합하게 답변하시느냐에 따라 평가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얕고 넓게 많은 사업을 두루두루 조금씩 답변하는 방식은 깊이가 잘 드러나지 않아서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답변처럼 여겨지게 됩니다. 반면 좁고 깊게 한 가지 사업이라도 매우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답변하는 방식은 타 지원자들이 답변할 수 없는 정보를 담고 있을 확률이 높아서 지원한 기관에 대한 관심도가 높은 지원자라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습니다. 예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전력공사 면접에서 이번 면접을 준비하며 우리 회사에 대해 새롭게 알게 된 점에 대해 답변해보세요 라는 질문이 들어왔을 때 사업을 단순히 나열하는 방식으로 답변한다면 평가가 안 좋아질 수 있습니다. 지금처럼 ESG 경영, 전력망 안정화 사업, 전기요금 할인 제도, 스마트 그리드와 변전소 구축을 언급만 하고 자세하게 내용을 풀어내지 않으면 얼마나 기관 사업을 많이 알고 있는지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한전이 단순히 전기를 공급하고 판매하는 조직을 넘어서 재생에너지 확대와 첨단 산업 전력 수요 증가 속에서 전력망 확충 및 개통 안정화 자체를 국가 경쟁력 과제로 끌고 간다처럼 회사의 정보를 해석해서 나만의 단어로 풀어내는 게 한 번이라도 더 고민을 해본 티가 나고요. 호남에서 육해상 HVDC 같은 대규모 송전 인프라가 추진, 망 보강이 늦어지면 송전 제약으로 재생에너지 출력 제한이 발생과 같이 한 가지 사업의 추가 정보와 파급 효과, 예상되는 문제점을 언급하는 게 회사에 대한 이해도를 보여주는데 훨씬 더 유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그렇다고 정말 딱 한 가지 사업만 조사하시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사업을 여러 가지 알아서 나쁠 것은 없는데요. 다만 방법에 있어 얕고 넓은 것이 아니라 한 가지 사업이라도 좁고 깊게 조사하는 게 여러분의 관심도나 분석력, 인사이트를 보여주는데 훨씬 더 유리하다라는 점을 설명해 드리는 겁니다. 기관 홈페이지나 기관장님의 인터뷰, 신년사 등을 살펴보시면서 내가 가장 관심 있는 사업을 한두 가지 정하시고 그 사업에 대해 이런 정보들을 살펴보시면 정보들이 많이 쌓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활용하셔서 기본적인 정보뿐만 아니라 사업의 목적, 주요 고객과 고객의 니즈, 사업의 문제점이나 단점, 그리고 개선점, 이 사업을 기관이 진행해야 하는 이유, 사업의 앞으로 미래 방향 예측 등 이런 정보들을 정리하고 면접이나 자기소개서 질문에 맞게 활용하시면 좋은 평가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기관에 대한 관심도를 확인하는 대표 질문인 지원동기 준비 방법도 살펴보겠습니다. 지원동기는 왜 우리 회사에 지원하셨어요? 라는 질문이지만 조금 더 정확하게 해석하면 다른 기관이 아니라 꼭 우리 회사에 입사하고 싶은 이유, 우리 회사에 입사해서 퇴사하지 않고 오랫동안 다니고 싶은 이유를 물어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내가 지원한 기관만의 특징이나 업무, 그리고 이에 대해 내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이유가 드러나야 합니다. 가끔씩 지원 동기 답변에서 내가 보유한 역량을 가지고 기여할 수 있어서라는 흐름으로 답변을 준비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여러분이 보유하신 역량이 정말 특정 기관의 사업에만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니라 모든 기관의 사업에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라면 복붙식 양산형 지원 동기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기관에 대한 로열티나 관심도가 잘 보이지 않는다고 평가받을 수 있겠죠. 예시를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연금공단 지원 동기인데요. 잠시 영상 멈추시고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기관이 가진 한 가지의 특징을 언급하고 그 특징을 보여줄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기관에 대한 관심도를 드러내고, 또 한 가지의 사업을 언급하면서 연금제도가 가진 의미를 본인의 관점에서 해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기관의 역할과 지원한 이유를 설명하니까 기관에 대한 애정도나 관심도가 상당히 깊어 보이죠. 이렇게 지원 동기 답변은 항상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기관에 대해서 충분히 조사를 하고 많이 알고 있어야지만 좋은 답변이 가능하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앞서 설명해드린 방식을 활용하셔서 기관을 조사해 보시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가치관, 그리고 그와 부합하는 사업, 기관이 수행하는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살펴보심으로써 내가 기관에 대해 관심, 애정을 갖게 되는 포인트는 무엇인지를 언급하시면 좋은 지원 동기 답변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두 편에 걸쳐 공자 면접이 생각하는 자기소개서 면접 준비 방법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첫 번째 영상은 위에 카드로 넣어 드렸는데요. 아직 못 보셨다면 함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기소개서 면접을 준비할 때 다소 막막하실 수 있는데 이 영상이 조금이나마 여러분의 준비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